원화 기준으로 1,500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사 들어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억지로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좀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한국 시장이 오늘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늘 양시장 다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 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를 뭐로 보시는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경우가 아마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일걸요. 5개월 이상 하락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6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약간 그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 좀 회복은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저 뭐라고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뭔가를? 이런 거는 좀 원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왜 걱정을 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왜 걱정을 하냐면은 코스피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반영하는 거고 이것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된 것 같은 날 점심시간에 그냥 막 우리나라 어떻게 막 그러면서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감내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요인이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 좋은 거죠. 계엄 사건이라든지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한말 시대와 뭐가 다르냐.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도 느낌이냐면은 곧 전쟁할 것 같이 그냥 막 반칙에 반칙을 막 써가면서 과거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뭐 탄핵을 한 해만 해가지고 이걸 싸우고 있는 이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지난달에 5개월 이상 하락했을 때 아유 금융위기 정도 아니면 이런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이 하락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정도의 수준이 위기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은이 이례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전망을 해놨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심리가 급감해서 정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엄과 관련된 정치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장이 송년회를 하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무슨 국회의장이 송년회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소비 심리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 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 표현하자면 이 정도. 그냥 진짜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 기준으로 달러 원이 1,486원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원래는 뭐 1,450원대에서 그래도 좀 버티다가 막 1,470원, 1,480원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지금 원화 약세 압력은 굉장히 강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이 안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더 낮출 것 같아요. 반대로 FOMC 회의에서는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안 낮출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를 보면 얘는 안 낮출 것 같은데 우리는 낮춘대요. 그러면 원화 약세 압력인 거죠.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원화 약세 압력은 내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400원이 됐을 때 당국에서 개입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못 막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저희 예상이 맞아서 1,5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1,500원에서는
어떻게든 좀 막아내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국은 이제 한국은행 포함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할 거고요. 그것이 이제 막힐지 안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원화 기준으로 1,500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근데 진짜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사 들어가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바닥을 우리는 모두 잡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완전 바닥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준에서부터 사 들어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빠지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사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 주식의 비중이 그동안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좀 긍정적인 쪽도 억지로라도, 이게 이제 억지로 찾아야 돼요. 안 보여요. 지금 저도 아무것도 안 보여.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좀 찾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냐? 없어요. 없으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없다거나 지금 여기서 팔려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억지로 이거 뭐 어디 호재 없어? 막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사 들어간다라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 들어간다도 아니고 사 들어갈 만한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보면,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은 빠졌지만 조선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막 인도에서 와가지고 조선사를 보고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조선이 사실은 근데 52주 신고가도 많이 찍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을지. 저는 이제 조선 업종에서 사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 국내 주식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 다룬 것 중에 조선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최강식 연구원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한 뷰를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키워드 뭐냐 그러면은 키워드가 두 개예요. 중국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중국하고 지금 싸우면 그냥 바로 집니다. 저기 중국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그 환율 약세,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만족되는 조선 업종은 당분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이 지금 살라니까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업종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라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일러라든지 뭐든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데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특히 하이닉스는 이번 주간 기준으로 3%가 넘게 상승하면서 올랐는데요. 또 삼성전자랑은 움직임이 또 다르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중국이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CXMT에서 DDR5의 수율이 80%라더라.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들이 좀 있었죠. 오늘 이제 신영관 대표님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그 20%라던데요. 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목에 차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욱더 미세화해가지고 첨단 공정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과정에 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막아줘서 시간을 벌어줄 줄 알았는데, 상무장관도 우리 이거 막으려고 해봐. 이거 과속 방지턱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중국 못 막을 것 같은데 미국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좋은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DDR5 포함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만에 있는 나냐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70% 빠졌거든요. 이건 여지없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HBM이라는 다른 수요를 만들어서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낸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 수 있다면 저는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지 않은 수출주에서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가 했던 게 지난주에 뭐라고요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또 24일에 깜짝 반등을 하면서 막 산타가 찾아왔다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랬던 걸까요? 산타 랠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첫째 주까지 이제 주가가 오르느냐인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 주식이 또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FOMC 회의 영향으로 어쨌든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주가가 한번 빠진 거잖아. 근데 이게 금방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했다라고 그날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너무 세요. 너무 세.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기로는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수급이 진짜 센가 봐. 그래서 제가 일례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3.9조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4조 달러잖아. 이게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디바이스 주권이 있기 때문에 AI가 뭘 가져와가지고 뭘 하든 간에 아이폰을 통해서만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야, 너 와봐. 너 싸게 만드냐? 이거 좋아. 이거 가져올까? 오픈 AI 쓸까? 뭐 쓸까? 이럴 수 있다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좋을 수 있다. 맞는데 아직 애플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애플이 주가가 왜 올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팔 사람은 없는데 그냥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뭐 ETF든 뭐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사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초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연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유효하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졸트 보고서랑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네. 두 지표 모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고용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이제 물가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경제가 중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졸트.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물가가 올라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이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가 고용 시장이 충분히 식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CPI에 대한 관심도는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FOMC 회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일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여기서 더 높아져서 연준이 아이고 이게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내리겠다. 올려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부러질 텐데 그 상황은 아니면 FOMC 회의가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시장이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트, ISM 제조업 지표, 뭐 경제 지표, 고용 지표인데 그 내용도 좋지만 다음 주에 나온 CPI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하죠. 1월 초에 과연 이제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오르느냐.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AI,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중국 투자를 하는 걸 통제한다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 지수라든지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수급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 반도체에서 그 상무장관이 얘기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중국을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쓸데없는 짓이라고 안 할 거냐?
한다는 얘기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중국이 지금 아까 이제 반도체 올라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중국에서 먼저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재무부에 있는 그런 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그냥 미국에 있는 그냥 뭐 자금이나 이런 거 몽땅 다 털어가 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지금 패권 전쟁의 핵심은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라고요? 올해 마지막 뭐라고요예요. 진짜네요. 그래서 뭐라고요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뭐라고요가 하나의 코너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구에게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